2018년 12월쯤 파출소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마시던 커피에 이상한 게 들어간 것 같다. 빨리 와서 조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요. 사건 당사자인 카페 여주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전 11시쯤 오픈 준비를 마치고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는데 남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좀 오래 있었다는 거. 오후 2시쯤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 시간까지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뒤부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야, 이건 뭐야? 그럼 그 남자분이 진짜 이상한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수상하죠. 수상하죠. 수상하지. 그 음식이나 음료수에 그 이물질 타는 거는 거의 99.9%가 추가 범죄, 다른 범죄를 하기 위한 사전 범죄예요. 수면제를 만약에 몰래 탔다. 그 이후에 뭐 금품을 절취한다든지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더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전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 사장님 그 진술에 따르면 마시던 커피가 달달한 맛이었는데 그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 갑자기 커피에서 역할 정도로 쓴맛이 났다고. 맛이 이상하니까 입에 넣자마자 바로 뱉고 커피에 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직후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어지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커피를 바로 뱉었는데. 삼킨 것도 아닌데. 네. 신고자의 추측으로는 수면제 아니면 그 체험제 같다고 했고 저희는 독극물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장님은 나머지 커피 다 버리고 나서 카페를 바로 나와서 옆에 그 친한 언니의 옷가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거리였는데 그 가는 와중에서도 몸을 가누기가 너무 어렵고 그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진짜 독극물일 수 있겠다, 형사님 말대로. 손님으로 온 남자를 그 백 씨라고 칭할게요. 백 씨가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사장님이 그 다음에 화장실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사실은 사장님이 화장실에 간 이유가 그 백 씨 때문이었어요. 백 씨가 사장님께 휴지가 다 젖었다, 그 교체해달라 이렇게 말해서 휴지를 교체하러 그 사장님이 화장실에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휴지에 플라스틱 커버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커버가 있는데도 휴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서 휴지가 설치된 곳까지 물이 줄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아무래도 바로 직전에 누가 물을 뿌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물 받아서 이렇게. 일단 그 당시 CCTV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한 그 남자분이요? 네. 불상의 작은 병을 꺼내서 흔들고 화장실에서 다시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세면대에 물을 받고 어머. 있습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간 게 아니네.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게 벌써.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네. 이거 되게 수상한데. 병 같은 거 흔들면서 화장실을 가고 있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잡혔네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커피에 탄 불상이 이물질로 보였습니다. 미리 흔들어서 준비해놓고 사장님이 휴지를 가는 동안 재빠르게 커피에 이물질을 넣은 거죠. 이제 다행히도 이제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일단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바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엿보는, 정말 이때는 아마 이제 긴박하게 좀 수사팀이 움직여야 되겠죠. 좀 소득이 있으셨어요? 제일 먼저 이제 CCTV부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추적하는 데 이제 중점을 뒀죠. 네. 범행 후에 범인들은 보통 이제 어디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보통 CCTV 없는 곳을 가거나 그 현장을 빨리 벗어나고자 도주로를 세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백 씨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는 척하면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인파가 막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그 쇼핑몰 건물로 이렇게 같이 슬쩍 들어가는 거죠. 추적을 피하기, 따돌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형사님이 또 이런 얕은 술수에 또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끝까지 네. 찾아내니까. 끝까지 백 씨의 흔적을 쫓은 결과 영화관에서 표를 뽑고 있는 백 씨의 모습을 찾아냅니다. 야, 어떻게 그 짓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나?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영화관 CCTV에 찍힌 그 화면을 함께 보시죠. 얼씨구? 저기 이제 백 씨죠. 참 태연하다. 진짜 그 뽑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극장에 저기 동영사들이랑 극장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날 영화 애매한 사람 정보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매번호는 모르면 극장 측에서 조회를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매 번호. 근데 CCTV 화면에만 보고서는 도저히 번호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진 찰나 백 씨가 범행 전으로 돌아가서 CCTV 동선을 따던 팀원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카페에 가기 전에 백 씨가 또 내과에 들렸는데요. 그 모습이 또 확인된 거예요. 내과 병원에 병원에 갔으면 기록이 있겠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과에 임장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졸피뎀 일주일치 처방받았다고. 졸피뎀이면 수면제잖아요. 드디어 잡았다 싶어서 진료받은 사람의 기록을 싸그리 다 떼서 팀장님한테 가져갔거든요. 근데 딱 인적사항을 보시더니 바로 얘 아닌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요? 도주로를 이렇게 세탁을 하는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그렇죠. 아니다. 이거는 뭐 최소한 빵잡이 어떤 그런 수준이다. 그 사람은 아주 전과가 없고 아주 깨끗해요. 또 인상착의도 좀 백 씨와는 조금 이렇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 기록에 나온 이제 그 분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는 뭐 최근에 서울 자체를 간 적이 없다. 근데 하나 짚히는 거는 7, 8년 전에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이제 했죠. 그럼 거기서 신분증 같은 거를 취득해서 막 위조하고 다니나 신분? 그래서 일단은 범행 전에 어떤 동선하고 범행 이제 후의 동선이 이제 둘 다 지금 막힌 상황이고 그런 거네. 그 이제 답답해지죠 이렇게. 예, 이때 이제 우리 막내였던 우리 용수가 대활약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요? 아까 예매 번호를 알아야 발권한 사람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무인 발권기가 조금이나마 나온 그 CCTV 화면을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화면을 잘 보면 백 씨가 손가락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하나하나 수백 번 계속 조회를 해서 패턴을 분석해서 그 토대로 애매 번호를 추론을 해가지고 직원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극장 예매 번호가 16자리인가 그래요. 막 알파벳까지. 엄청 길어요. 숫자 앞에 알파벳 같이 있지 않나요? 엄청 길거든요. 그걸 다. 방금 전에 그 CCTV 봤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아요? 저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AI도 못 찾아. AI도 못 찾아. 그래서 드디어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애매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딱 봤는데 저희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내과와 마찬가지로 애매자가 달랐습니다. 여자더라고요. 아, 그건 그럼 뭐 아니지. 다른 부분이 놓칠 수 있을까 봐 해당 여성의 가족관계 진면서를 떼보니까 오빠가 있었고 그 오빠의 얼굴을 제가 휴대폰 조회기로 조회해보니까 저희가 찾던 백 씨와 인사 차이가 똑같더라고요. 여동생 거였던 거. 그게 여동생의 이름으로 예매를 했군요. 백 씨가 여동생의 이름으로 영화표를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백 씨의 인적 사항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곧바로 전과를 한번 조회를 해봤대요. 빵잡이야?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 씨가 과거 특수 강도 미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현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아, 이 성범죄구나. 수면제를 먹인 목적이 강도 혹은 성범죄임을 확신하는 그런 딱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지체하면 제2, 3의 피해자들이 더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주거지로 향했습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해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이 이제 노크를 하고 문 열렸어요. 근데 여성분이 나왔어요. 응? 누구일까요? 여동생. 아닙니다. 근데 또 방 안을 보니까 남자가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또 머리숱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 씨는 또 풍성했거든요. 뭐야? 저희도 조회한 것도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잘못 짚었구나 큰일 났다 생각했죠. 앞모습 딱 봤는데 백 씨랑 얼굴이 완전 똑같은 겁니다. 야, 모발. 모발. 아, 이 사람 심각한 탈모구나. 이때 백 씨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많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있던 그 여성분은 누구예요? 그 백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집에서 저희가 압수수색할 때 수면제를 섞어둔 쌍화탕병을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추가 범죄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막은 거네. 큰일 날 뻔했네. 예. 문제는
형사님들의 심증밖에 없는 상태라 본인의 입으로 실토하지 않는 이상을 일단 알아내기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우리 김영준 선생님이 딱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마디로 해결했다고? 네, 한마디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속칭 던지기라고 하는데 한번 이제 던져봅니다. 우리가 여기 저기 왜 왔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노래방에 갔던 여자가 고소한 거 아니냐고. 다른 범죄가 또 있었던 거네. 노래방은 또 뭐야? 그러면 이거 아까 그 카페 여사장님 사건 말고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사건을 얘기를 한 거죠. 팀장님이 당황하지 않고 진짜 그 사건 때문에 온 것처럼 그 태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여죄까지 오히려 추가해서 자백을 받아낸 거네요. 그 며칠 전 노래방에 같이 갔던 김 씨에게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피해자 김 씨를 카페로 불러내서 미리 주문한 커피에 조피뎀을 탔어요. 수면제를. 그리고 그래서 나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에 끌고 가서 현금을 뺏고 그 심신미약이 된 피해자에게 그 성추행까지. 아이 나쁜 새끼. 근데 제일 경악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요. 사건이 그 발생한 시간이 오전 11시였고요. 쓰러진 피해자를 이렇게 들쳐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이 확인됐대요. 그냥 기절을 해서 어디 병원에 데리고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또 범죄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술에 취한 여성분을 또 발견을 하고 몽둥이로 이렇게 뒤통수를 가격을 한 다음 야 이러면 돈을 사람 뺏으려고 한 건데 이거는 천만다행인 게 바로 이렇게 대로변 바로 뒤라서 그 피해자가 큰 도로로 도망치는 바람에 이것도 미수에 그친 거죠. 이게 계속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을 이후로 검거되기 전까지 며칠 상간으로. 예, 며칠 상간을. 그때 방에 그것도 타놓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미리 준비해놓은. 네, 이거 빨리 수사 안 했으면 그걸로 또 범죄가 또, 이루어졌을 그치. 거 아니에요. 그 돈만 뺏으려고 했다고 성폭행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또 그런 이 성범죄 혐의가 이제 씌워진다면 이건 뭐 100% 가중처벌을 받으니까 뭐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고 나는 여자친구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아마 했겠죠. 그냥 성범죄 다예요 그냥. 근데 얼마 만에 검거가 된 거예요?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그 4일 만에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 다행이다. 100% 안 잡혔다면 연쇄범죄 연쇄범죄. 맞아. 연쇄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